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잠시 반등하나 싶었던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내년도 경기 침체와 더불어 큰 하락이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 예측은 투자의 대가들도 하지 말라고 했을 만큼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금리 변화 추이와 자산시장의 가격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상관관계의 결과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벌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짚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펼쳐놓은 차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먼저 여기 봉 차트로 되어 있는 이 차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러한 선 차트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2년물 금리 차트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의 상황과 비슷했던 2018년에서 2019년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고요. 여기 주황색 선으로 표시한 2018년 12월 17일부터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수직선으로 표현한 2019년 6월 17일부터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2년물 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하지만 시장에서 더 실시간으로 바뀌는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금 더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에도 기준금리 추이와 함께 계속해서 오르다가 기준금리의 인상이 멈췄던 아까 주황선으로 표시했던 2018년 12월 17일보다 조금 더 앞선 11월 5일부터 2년물 금리는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2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자 결국 기준금리도 같이 내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 시장의 가격인데요. 여기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년물 금리가 꺾이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2년물 금리가 꺾여서 조금 내려오고 기준금리는 마지막 인상을 단행한 뒤에 고금리 상태로 유지되기 시작했을 시점, 즉 주황색 시점 사이에 마지막으로 한 차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금리가 유지될 때는 많은 분들이 고금리가 유지되면 자산시장의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거 아니냐, 자산들이 더 못 버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동안에 자산시장에 미니 불장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니 불장은 언제 끝나고 하락장으로 전환되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고금리가 유지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자산시장 가격에 상승이 왔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시장의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것 같은데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자마자 자산시장의 가격도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승장은 언제 왔을까요? 이 금리 인하가 다 끝나고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자 그때 다시 상승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시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차트인데요. 먼저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년도 주요 FOMC 일정과 함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금리 예상치를 공유해 줍니다. 그래서 이 investing.com에 나와 있는 금리 예상 컨센서스를 토대로 살펴보면 내년 2월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5월에는 유지 또는 0.25%포인트 인상, 6월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금리 유지, 7월에도 해당 금리 유지, 9월에도 유지, 11월에도 높은 확률로 유지, 12월이 되서나야 0.25b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의 추이를 표현을 해보면 아마도 내년 2월 그리고 3월까지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12월까지 연중 내내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를 토대로 과거의 사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재 2018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여전히 인상을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년물 금리는 그보다 조금 더 선행하여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을 앞두고 있을 때 2년물 금리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과 똑같은 추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2년물 금리는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하겠죠. 마치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처럼요. 그렇다면 자산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시 빨간색과 주황색 구간 사이에서 자산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던 것처럼 이미 한 차례 FTX 사태 때 하락이 나왔으니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금리가 고금리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산시장의 가격이 저점을 찍고
상승장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년 1년 동안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시점,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에 이렇게 미니 불장이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다른 여러 근거들을 동원해서 우리는 가격을 예상해야겠지만, 오늘은 이 금리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자산을 사 모아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팔고 도망가야 할 때일까요? 저는 최근 몇 달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가격대를 매수를 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분할 매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자산을 수익 실현하고 매도한 다음 시장에서 잠시 빠져서 관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는 이 금리 추이에 따르면 바로 기준금리가 오히려 인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잠시 자산들을 일부 매도하고 수익 실현한 다음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번 금리 인상이 정확히 언제 다시 인하로 돌아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실제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겠고요. 따라서 내년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기준금리가 다시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하고 인하되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이 시점에 자산시장의 일시적 하락이 올 수 있으니 한 차례 수익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내년도는 12월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실제 금리 추이는 내년도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도, 2019년도 사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와 자산가격 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금리가 고금리면 자산시장은 하락하는 거 아니야? 금리를 인하하면 자산시장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실제로도 그랬는지 본인의 가설을 반드시 과거 사례로 검증해 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가설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